자,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이적설 위주의 이야기가 될 텐데 일단 맨유는 어제 우리가 올라간 영상에 제이든 산초 도르트문트 쪽에서 오피셜 공시를 띄웠기 때문에 그렇죠. 조만간 맨유 쪽에서 오피셜 땅땅땅 띄우면 끝이에요. 그리고 띄워졌습니다. 네. 이 제이든 산초라고 이름이 이렇게 딱 회색에 박혔죠. 박히면서 그토록 기다렸던 이 산초 사가의 마지막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맨유 쪽에서는 수비수 영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그렇죠. 중 얘기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네. 라파엘 바란입니다. 근데 이제 맨유 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근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바란 쪽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잔류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아직은 바란이 뭔가 결정적으로 어디로 가야지라고 선택을 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프랑스가 예상외로 유로에서 굉장히 이른 탈락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다시 이러한 프랑스 선수들의 이적설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꼭 바람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재계약 관련 이슈가 있는 포그바도 조만간 계속해서 얘기가 좀 돌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산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산초의 가격을 이렇게 깎아서 협상을 진행한 것만으로도 맨유 보드진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확실히 머터프나 데런 플래처가 내부 성격이 되고서 뭐 영입 타겟을 설정하는 거나 협상은 분명 우드워드가 진행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올해 여름 이적 시장은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산초들이 이번에 첫 번째로 잘 성사가 되면서 그치? 일단 기대치를 좀 높여놓은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의 오피셜이 뜬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곧장. 진행한 거죠. 곧장 바란 영입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이 들린 것 자체가 이거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고무적이죠. 네. 그래서 이 루머를 먼저 살펴보면요. ESPN의 마크 오그덴 라파엘 바란 영입에 근접했다라고 먼저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 2022년 6월부로 바란과 레알 마드리드의 계약은 만료가 되고요. 네. 솔샤르는 이에 바란을 지금 탑 타겟으로 설정한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맨유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가격으로 협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약간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란의 능력치와 커리어를 생각을 한다면 이 가격이라면 맨유는 개꿀? 이러고서 사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정도로 가격이 지금 이야기되는 금액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바란의 계약 기간이 레알 마드리드와는 딱 1년 남아있기 맞아.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달려들면 조금 더 저렴한 이적료의 바란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냄새를 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과정에 대해서 이 마크 오그덴이 정리를 해줬는데 원래 레알 마드리드가 초기에 이 선수의 이적료를 측정한 금액은 7천만 유로라고 합니다. 7천만 유로. 근데 이 금액은 맨유도 반대를 했대요. 야, 이거 너무 비싸다. 네, 계약 기간 1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그렇죠. 선수가 좋지만 그래도 이 금액을 그대로 쓰는 건 굉장히 과한 지출이다 라고 해서 맨유도 이 금액은 꺼려하고 있었대요. 근데 안첼로티의 선임 이후로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 판매 금액으로 이제 리빌딩을 어느 정도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안첼로티를 선임했는데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도 계약 기간 1년 남은 바란을 웬만하면 그냥 팔고 이 금액을 바탕으로 안첼로티가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을 그리지 않을까. 그래서 맨유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비드를 했을 시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만큼은 레알 마드리드가 승낙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난 모르겠다. 내가 레알 마드리드 팬이라면 뭐 가격을 떠나서 그리고 안첼로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지금 팀의 레전드인 세리오 라모스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그쵸. 거의 뭐 조만간 오피셜이 뜰 것 같아서 저희는 주말간에 오피셜이 뜬다고 그러면 아마 월요일 네.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바란까지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뭐 생각이 있겠지만 너무 물론 지난 시즌에는 라모스가 많이 뛰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둘이 주축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둘을 동시에 내보내는 거는 내가 레알 마드리드 팬이라면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래도 바란은 좀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이 기사에 따르면 어느 정도 맨유는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가격을 낮춰서라도 바란을 팔고 그 금액으로 다른 수비수를 영입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맨유가 그래서 희망하는 가격은 5천만 유로라고 그래요. 이 정도면은 좋죠. 네, 바란인데. 그럼 1년 남은 거 떠나서. 맨유가 돈이 없는 클럽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좋잖아. 맨유야 뭐 워낙 그 아시아나 뭐 타 대륙 특히 동남아 쪽에도 맨유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워낙 상당하고. 맨유의 맥과이어 바란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둘 다 신장 좋고 그리고
둘이 가지고 있는 맥과이어가 가지고 있는 또 음. 장점이 있고 바란은 뭐 더 말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바란은 그 빠른 발로 커버하는 데 그럼요. 능한 선수고 예. 이번에 그 스웨덴의 유로 경기를 마지막에 그 우크라이나랑 했을 때 음. 보니까 린델로프는 역시 공중볼이 여전히 좀 불안한 불안해요. 감이 있어요. 예, 그쪽에서 실수가 좀 나오고 불안함이 네. 있으니까 예전 린델로프보다 훨씬 좋아졌다지만 그래도 예, 불안함이 좀 있어. 약간 타고난 그 공중볼의 낙하 지점을 포착하는 그 수비수로서의 능력이 기본적으로는 불안한 선수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린델로프는 지금 등부상 쪽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해줘야 되고 에릭 바이가 백업으로 있지만 사실 시즌 중에는 좀 없는 선수일 때도 있고 피 존스는 진짜 없는 선수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지금 바란이 영입돼서 맥과이어의 파트너 자리를 딱 한 자리 차지해주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그래서 이 5천만 유로라고 한다면 맨유는 그대로 영입에 착수할 수 있다. 실제로 머터프 풋볼 디렉터는 산초 영입이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바란 영입에 착수한 상태라고 그래요. 일단 바란은 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맨유 쪽에서는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가 나왔으나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팀과의 링크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첼시 링크도 있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잔류 가능성은 남아있다. 네. 그러나 맨유가 좀 적극적이어 보인다. 그렇죠.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이야기 나온 곳이 맨유 유력한 기자들 쪽이니까 네. 분명히 영입하려는 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맨유가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선수를 판매해서 그 금액으로 새 선수를 영입할 것이다 라고 냄새를 맡게 된 이유가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파우 토레스에게 관심이 있다는 소스를 맨유가 어딘가에서 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우 토레스는 만약에 바란을 영입하지 못할 시에 맨유도 대체로 영입하려 했던 대체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파우 토레스 쪽으로 안첼로티의 레알 마드리드로 관심이 있다는 어떤 소스를 접하게 되니까 얘네 파우 토레스 데려가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바란을 이 정도 금액에 팔지 않을까. 그래서 맨유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5천만 유로라고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얘기를 네. 좀 아구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우 토레스는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의 타겟이라고 하고요. 프랑스의 이른 유로 2020 탈락 때문에 지금 바란의 거취에 대해서도 레알도 맨유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맨유의 계획대로라면 바란의 판매 금액의 5천만 유로를 레알 마드리드가 받아서 그 금액의 일정 금액을 보태 더해서 파우 토레스에게 쓸 것이다. 파우 토레스의 바이아웃이 6,500만 유로이기 때문에 이 금액의 바란 판매 금액을 보태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 협상 관계자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라파엘 바란이 만약에 맨유로 가게 된다면 그 금액에다가 약간의 돈을 얹어서 비아레알의 파우토레스를 레알 마드리드가 가져오는 네. 그런 그림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맨유는 만약에 이 이적이 성사가 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약 뭐 백포를 쓴다 그러면 왼쪽은 룩쇼, 맥과이어, 바란, 완비사카 그쵸. 에다가 오른쪽 윙포드에 제이든 산초가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중앙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고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일단 1년짜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카바니가 전방에 세울 거고 왼쪽에는 지금 느낌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폴 포그나 네. 레시포드가 있고 오른쪽에 그린우드 있잖아. 그쵸. 그러면 진짜 중앙만 보강되면 그리고 나는 오른쪽에 요즘에 완비사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미드필더와 윙포드 덕에 완비사카의 능력이 제대로 같이 발휘가 시너지가 좀 안 된 느낌이 있기 네. 때문에 산초 같은 선수가 오면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미드필더 하나 정도만 추가가 된다 그러면 맨유는 베스트 11은 딱 들어도 야 센데? 세죠. 확 느낌이 오죠. 확 오죠. 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알라바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세울지는 뭐 이 선수는 이제 전천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파우토레스가 만약에 영입이 된다 그러면 파우토레스 왼발이잖아. 알라바 왼발? 그렇죠. 근데 밀리탕도 있단 말이야. 네. 여기 나초도 있고. 나초도 있고. 어떤 식으로 뭐 그림을 그릴지는 안첼로티가 좀 생각을 하겠지만 알라바는 웬만하면 중미로 쓰려고 하겠죠. 그 사람 그 사람이란다. 그 사람. 알라바 자체가 네. 좀 중앙, 그러니까 왼쪽보단 중앙, 뒤에보단 한 칸 앞 이런 느낌을 좀 선호하는 게 있는데 뭐 이 선수는 어디 가도 일정 이상은 해주긴 하니까. 네. 아무튼 뭐 바란의 경우는 진짜 맨유가 만약에 품게 될 시에는 그만큼 정말 효과가 뛰어날 그 영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그 이제 코파 아메리카가 이제 8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소식인데 그 브라질이 지금 프레드가 굉장히 잘해주고 맞아요. 있어서 내부 평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의 보탬은 클 것 같다. EACC를 요즘에 중계하면서 여전히 리오 퍼디난드와 비디치의 향수에 남아 계시는 전 세계 유저들이 많던데 바란 역시도 맨유 수비의 한 축을 담당할지 아니면 예상외로 레알 마드리드가 또 자유를 품을 수 있는 그림도 뭐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쵸? 전혀 얘기가 지금은 있어요. 어디까지는 이게 루머기 때문에 그냥 레알 마드리드가 안 팔고 재계약.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 기간 1년 그냥 다 쓰고 그치. 뭐 다른 거치를 정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계속 주말 동안의 기출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